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과에서 인체생리학과 면역학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관련 연구를 했던 윤치영입니다.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알레르기와 또 아토피에 관한 연구, 또 기타 보직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 등을 많이 봐왔고요. 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한 교수 학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2005년인가요? 그때 대학에서 그 지역 혁신 센터 사업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때 저희 대학에서 했던 내용이 전국에는 한국 자생식물들을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채취를 하고 거기에서 한국형 난치성 질환 중에서 아토피나 천식에 관련된 이런 효능들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억제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의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를 한 10년, 그 이후에 후속까지 한 15년을 해왔어요. 그때에 이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 한국 아토피 포럼이었죠. 지역에 있는 의사, 또 한의사, 또 기업, 교수 등이 모여서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에서 만들었던 것이 한국 아토피 포럼이고요. 오늘까지 약 14년이 진행이 됐고 제가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그 사업단을 통해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왔고요. 특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특허와 논문이 그대로 존재하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사업화가 될까, 또 그것이 많은 이제 아토피로 또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제가 정년 퇴직을 하고 또 창업도 하게 됐지요. 보통 우리가 화학적인 기본 단일 물질 가지고 하는 제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고 그래서 생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신약들이 있고요. 천연물 신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의가 대표적인 건데 그 식물에 있는 효능들이 있는 물질들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치료제나 바이오 소재, 또 화장품 소재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까지 가는 기간이 좀 멀기 때문에 일단 그 바이오 소재로, 화장품 소재로 개발해서 실제로 보습과 항염증 또는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능을 갖는 화장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같은 발음이고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면역 반응인데요.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과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과민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민 반응은 어디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피부로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러고요. 또 호흡기에 나타나면 천식이 되고요. 또 코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과민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은 우리의 보호작용이고 방어 반응인데, 이것들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에 굉장히 우리가 괴롭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통째에서 알레르기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질환이고요. 또 의료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질병관리청에 있는 내용들을 좀 수합해서 알기 쉽게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알러지 항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항원에 따라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4월, 5월이 되어서 꽃가루가 날리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고요. 눈에 충혈이 잡히고 가렵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집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또 곰팡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물질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또는 음식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죠. 음식 알레르기. 그래서 알레르기는 일단에
질환입니다. 또 만성 질환으로 분류된 굉장히 오래가는 질환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항원 물질, 어떤 알레르겐에 노출됐을 때 내가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은 알고 있어요. 또는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심한 정도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일반론일 수 있지만 그 일반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레르겐에 노출됐을 때 자기가 그것이 있는지, 사실 꽃가루나 미세먼지나 환경이 악화된 곳에서 그게 노출됐을 때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는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데를 일단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실내 환경을 좀 깨끗이 유지한다든지 또 몸을 청결하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과민 반응은 또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서 스트레스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한다든지 외출 후에 우리가 이제 손 또 얼굴 깨끗이 씻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담배라든지 또 강한 향에 노출됐을 때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한짝에 여기서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가요.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 같은 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료의 영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예. 저의 큰 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양이를 오래 키웠는데 고양이하고 한 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뭐 같이 있게 되면 뭐 굉장한 두드러기가 많이 심해서 이제 결국 키우지 않게 됐는데 반려동물들의 깃털, 털, 또 비듬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작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죠. 근데 과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멀리 떨어지는 건 방법밖에 없나요?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현명하다면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그 알레르기 원인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게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잘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